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셨던 서바이벌 애널리시스 이후에 이제 로드맵으로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이 시리즈를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로드맵이라는 게 결국은 간단하게 어떤 맵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도 있게 어떤 알고리즘이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해 아주 심도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예제에서 어떤 임상 데이터를 응용해서 분석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하나의 길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길잡이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로드맵은 바로 클래시피케이션의 애널리시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분류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컨셉이 어떤 거냐면요. 하나의 집단을 어떤 커팅 포인트, 그러니까 컷오프 포인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커팅 포인트는 절단점이라고 하죠. 자, 절단점에서 분류하는 게 통계적으로 효율적이냐, 이걸 알아볼 때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절단점은 골든 스탠다드라고 해서요, 우리가 황금률을 살펴볼 때 쓰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당뇨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혈당을 126 이상, 예를 들면요, 이렇게 만약에 선정을 한다면, 우리가 혈당이라는 게 이제 인류가 계속 이렇게 진화하고 신체 체형도 사이즈도 바뀌잖아요. 우리가 20세기 때 22살인 사람의 신체 체형 특성하고요. 21세기에 22살인 사람의 어떤 신체적 특성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체는 계속 진화하면서 그런 기준도 바뀌니까요.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혈당 지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21세기 초반의 혈당 지표는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점점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골든 스탠다드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골든 스탠다드를 찾아가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애널리시스에서 많이 쓰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때는 이제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분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몇 가지만 간단한 컨셉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의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애널리시스는 분석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Maximal Chi-Square 메서드라고 해서요. 자, 이것은 우리가 두 개의 군으로 어떤 생존 분석 결과를 나눌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타임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또 하나의 메서드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둘 다 이제 R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요. 자, 결과값은 굉장히 유사한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자, 맥시멀 카이스케어 메서드는요, 생존 분석 그래프를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 쓰이고요. 우리가 생존 분석 그래프가 아니라 좀 더 분류를 세분화하게 살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특히 두 개 이상으로 우리가 나눠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트리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메서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Maximal Chi-Square 메서드 또는 Maximally Select Chi-Square Statistics 또는 Maximally Select Rank Statistics라고 부르는 Maximal Chi-Square 메서드를 쓰는 이유는, 자, 어떤 생존 분석 결과를 가지고요. 자, 두 개의 군으로 나누고자 할 때, 그러니까 집단을 두 개로 나누고자 할 때 컷오프 포인트를 이용해서요. 그럴 때는 우리가 맥시멀 카이스케어 메서드를 씁니다. 자, 예를 들면 연구자가 임의로 A군, B군으로 나누는데 이때 우리가 런캔서, 그러니까 폐암을 나눌 때 이제 하나의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VEGF라는 게 있는데요. VEGF라고 하는 걸 제가 100, 그 다음에 100 미만, 그러니까 100을 초과하는 값이랑 100 미만으로 나눠서요, 이하로 나눠서요, 그 다음에 A군과 B군의 생존율을 비교한다면 이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까를 검증하고 싶을 때, 자, 이 100이라는 게 과연 어떤 근거로 기준이 됐느냐, 그러니까 소위 이제 골든 스탠다드를 찾기 위함이죠. 골든 스탠다드를 찾기 전에 100이라는 값이 과연 이 두 개의
어떤 집단을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어떤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느냐를 볼 때 씁니다. 만약에 생존율이 군간에 가장 유의하게 차이가 나려면, 자, 이게 이제 골든 스탠다드죠. VGF의 값을 어떤 점, 소위 이제 커팅 포인트를 어떻게 둘 것이냐를 우리가 찾을 때 맥시멀 카이스퀘어 메소드를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두 개의 집단이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만약 근데 집단이 이제 두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 세 개나 네 개로 분류하고 싶을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암이라는 것도 보시면 스테이지 1, 2, 3, 4로 우리가 암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severity, 그러니까 중증도에 의해서 나눠지는 건데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집단을 두 개 이상 나눌 때가 필요해요. 뭐 예를 들면, 자, 뭐 치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정상도인, 뭐 치매 전 단계인, 전 임상 단계인, 우리가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 그 다음에 디멘시아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만약에 제가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를 시비어리티에 따라서 1, 2, 3 타입으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집단이 지금 여러 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쓸 수 있고요. 뭐 다이아비티스 같은 경우에, 당뇨병 같은 경우에도 프리다이아비티스라고 해서 우리가 내당능 장애나 아니면 공복혈당 장애를 또 나누잖아요. 자, 이런 것들. 자, 이때 우리가 만약에 예전 이렇습니다. VEGF 값이라는 게 렁캔서의 어떤 서바이벌 스테터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렁캔서에 있어서 분류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임상적으로. 이때 VEGF의 값을 어떤 커팅 포인트에서 나누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그러니까 소위 이제 골든 스탠다드를 잡고 싶은 건데, 이때 이 집단이 두 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세 개, 네 개인 경우에 우리가 찾는다면 그때는 트리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 또는 이제 트리 리그레션 트리 모델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는 제가 이제 이런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로드맵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임상 데이터가 있을 때 임상 데이터의 조건에 맞게 또는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 어떤 테스트를 우리가 골라야 되느냐에 대한 하나의 지침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다 이제 자세한 것들을 하나씩 심도 있는 그런 학습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